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자, 생각해보니까 이번 주가 2021년의 마지막 주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의미 있는 시간인 만큼 다들 증언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주말마다 여러분들에게 다뤄드리는 컨텐츠가 있죠. 과연 이번 주에는 기관과 외국인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는지, 그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왜 이 종목을 매수했는지, 아울러서 우리도 투자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날짜를 10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첫 번째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일단 금액을 먼저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단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6,500억 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2,300억 원. 정말 압도적으로 반도체 업종을 많이 매수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삼성전기, 네 번째가 LNF, 다섯 번째가 SK텔레콤, 크래프톤, 동진세미캠, LG디스플레이 각각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어요. 자,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 여기 수급을 보시더라도 12월 1일부터 정확하게 12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12월 3일, 12월 10일 이틀을 제외하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 자체가 12월 말로 갈수록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아울러서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달에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과거 1월 달부터 지난 11월 달까지 빠져나갔던 외국인의 수급과 비교해 봤을 때도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다는 것은 내년 1월 달에도 충분히 외국인의 수급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 환율 있잖아요. 자, 일반적으로 제가 20년간의 데이터를 비교해 봤을 때도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코스피 지수는 하락하는 일반적으로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환율을 보시면 지난 9월 말 10월 초 이 당시에 1196원을 형성하고 지금 위치를 봤을 때는 환율이 그렇게 하락하지 않고 있는, 어떻게 본다면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환율이 지금 고점에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주식 투자하는데 조금은 꺼려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하는지, 이게 1번의 경우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국내 시장으로 많이 유입이 되었고 그 때문에 지수가 상승을 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환율이 하락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먼저인지 2번이 먼저인지 그거는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없고요. 시장의 분위기를 많이 봐야 돼요. 자, 만약에 대외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고 작년 상반기처럼 코로나 이슈가 새롭게 등장했을 때, 그런 경우라면 시장의 불안정과 함께 환율이 상승하고 주가가 밀리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조금 안정화된 상태에서 국내 시장의 중심을 잡고 있는 반도체 업종으로 수급이 들어온다. 그렇다는 것은 환율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외국인의 국내 시장 유입과 함께 코스피와 주가의 상승으로 연결이 되고 환율이 점차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반대되는 시각을 가져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먼저인지 2번이 먼저인지 그건 우리가 뭐가 먼저이다 라고 하나를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주변의 시장 상황들, 그런 것들 면밀히 체크해 보면서 스스로의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외국인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반도체 업종을 정말 쓸어 담았다 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매수세를 보여주었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많이 매수한 종목 삼성전기가 있어요. 자, 이 종목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도체하고 MLCC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기의 흐름도 이제는 우리가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어제의 상승은 MLCC보다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지만, 뭐가 됐던 간에 어쨌든 반도체 업종하고는 일반적으로 연관성 있는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같이 연관지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LNF. 이 종목은 유일하게 코스닥 종목이죠. 한번 눌러보면, 자, 차트를 한번 보세요. 최근에 소재 기업보다는 완성차 배터리 기업들, 예를 들어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이 두 개의 종목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소재 기업은 조금은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LNF도 20만원대에서 더 이상 주가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최근에는 다시 반등을 보여주면서 21선을 깨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시면 지난 한 주 동안에도 기관과 외국인은 매일같이 매수세를 보여주었죠. 자, 그래서 LNF뿐만 아니라 다른 소재 기업들 한번 볼게요. 첨보도 지금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비엠, 지금 이 종목은 반등이 나오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50만원 부근에서 주가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재 기업들은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LG화학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하죠. 그리고 삼성 SDI 마찬가지로 어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추세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기업들, 대형주하고 소재 기업들의 흐름이 조금씩 나뉘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히려 LNF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세를 보여주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배터리 기업들하고 다른 움직임이 나올지 그 점도 한번 관심 있게 체크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SK텔레콤, 제가 이 종목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제는 비교적 1.5% 약간의 조정을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이번 한 주 동안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결정적인 이유가 배당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이슈가 있었어요. 자, 그렇지만 배당금이 높은 종목들은 제가 어떻게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 패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배당락 전에 기대감의 주가가 올랐던 그 부분을 활용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매도하고 나오자, 첫 번째 전략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나는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싶다, 그 경우에는 배당을 받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다음 주 수요일은 배당락이기 때문에 어쩌면 수요일날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필히 29일 전후로 해서 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대응해볼지 그런 전략들을 주말 동안 세우는 것이 정말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선제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네요. 크래프톤. 일단 크래프톤은 원래는 기관들이 정말 많이 매수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수급이 외국인 쪽으로 많이 옮겨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기관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매력적인 수급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지금 차트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굳이 이런 흐름에서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동진세미캠, 자, 이 종목은 이때였죠. 12월 20일 이때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중에 하나였던 포토레지스트, 반도체 필수 소재 중에 하나인데 그걸 동진세미캠에서 국산화를 완료했다 라는 기사를 발표했었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실제로 삼성전자에서 상용화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매수 금액을 한번 살펴보세요. 370억, 240억, 과거에는 매수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10억 단위로 매수세가 들어왔었다면 최근에는 100억이 넘는 규모 자체가 조금 커진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 당시였죠. 처음 기사가 나왔을 때 주가가 약간의 조정을 보인 뒤에 상승할지 아니면 바로 다이렉트로 상승할지 그걸 제가 맞출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방향성 자체는 직전 고점을 향해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죠. 자, 어쨌든 내용 자체는 정말 좋아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항상 어떤 종목이든 간에 단기간에 과한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는 항상 보수적인 관점으로서 종목들을 바라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지금 위치에서는 솔직히 조금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차라리 매수를 했었다면 처음 기사가 나왔을 때 이때 매수하는 것이 정말 적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대덕전자, LG 이노텍. 자, 여기 있는 종목들도 제가 이번 주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은 다음 주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관심을 가지기에 좋은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외국인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기관을 살펴볼게요. 자, 기관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딱 이 종목까지 1000억 이상의 순매수를 했었던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기 여기 3개 종목은 건너뛰고요. 현대모비스 한번 볼게요. 자, 현대모비스의 수급을 보시면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외국인의 매수세는 그렇게 크게 받쳐주진 않고 있지만 일단은 기관 쪽에서 세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때문에 최근에 차트 움직임을 보더라도 자, 저점 22만원 부근에서 몇 퍼센트죠? 거의 19%, 2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한 달 사이에 20% 상승이라는 것은 현대모비스를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이례적인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올 초에 1월 달에 가파른 상승이 한 번 나왔었고 그 뒤로는 20%의 상승이 나왔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자, 일단 현대모비스는 최근에 현대차 움직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현대차를 보면 현대차도 12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현대차에서 R&D 조직을 싹 바꿔서 전기차에 올인하겠다 라는 발표가 나왔었고, 이런 부분이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을 토대로 다시 한번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요소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현대모비스도 최근에 가파른 상승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번 주에 정말 강한 상승과 함께 오랜만에 120선을 돌파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많이 눌렸던 만큼 이제는 더 이상 하락보다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시면서 이 종목을 바라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위메이드. 자, 이 종목도 보면 그동안 반도체의 상승과 함께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이렇게 15만원에서 주가가 빠지지 않고 다시 한번 21선을 돌파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급 주체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외국인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주중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NFT 관련주들 다시 추세가 조금씩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SNK. 자, 이 종목은 최대 주주의 공개 매수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상한가를 갔었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이 나온 종목은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LG전자. 자, 최근에 LG전자도 저점을 딛고 기간의 수급과 함께 꾸준히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 종목도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렸었는데 애플카에 대한 이슈도 있고 또 12만원 부근에서 바닥을 다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시면 121선 여기서 한 차례 주가가 맞고 내려왔는데 다음 주에 과연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관찰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주는 목요일까지만 시장이 운영이 되죠. 12월 31일 마지막 날은 주식시장이 운영되지 않으니까 매매에 참조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저도 다음 주에는 12월 31일하고 1월 1일 혹은 1월 2일까지 이틀이나 3일 정도는 저도 조금 쉬어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쉴지는 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한번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